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응용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파고 들어보면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응용력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죠.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그 머리라는 부분이 단순히 IQ나 지능이나 학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응용력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 성공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바라보는 최근에 이제 뭐 슈퍼리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젊으신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 의외로 학력을 보다 보면은 고졸도 되게 많으시고 전문대에 나오신 분도 많고, 그리고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딱 이름 들었을 때 그 학교가 어디에 있지? 어느 지역에 있지? 라고 좀 갸우뚱하는 그런 출신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응용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학력이나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란 건 대다수의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심지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달픔을 겪고, 또 그리고 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응용력에 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응용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응용력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진로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직장인들도 이직을 하고, 또 그리고 인생 2막, 3막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 직업을 바꿔야 될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응용력이 없으면은 많이 곤란을 겪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로를 바꾸지 않더라도 응용력이 있어야 조직 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이걸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응용력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족한데요. 응용력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인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왜 응용력이 부족한가? 이 응용력 부족 원인도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응용력 부족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활용 가능한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펙을 쌓느라고 토익 공부라고 자격증 공부라고 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익 공부나 자격증 공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회사 일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나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공부들이 그냥 날탕이다, 그냥 뭐 쓸데없는 공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도한 스펙 쌓기, 그리고 입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치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써먹어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하죠. 나는 토익 공부하느라고 몇 년 동안 공부했고,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몇 년 했고, 뭐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뭐 편입 준비하느라 뭐 하느라 뭐 수능 보느라.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스펙성 공부인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최근에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들이 의외로 고졸 학력이나 전문대만 나오신 분들도 제법 많고요. 4년제 대학을 나오셨다 하더라도 이름 있는 대학 출신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성공하셨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진짜 필요한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험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스펙성 공부만 많이 하셨지 활용 가능한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진로가 탁 막히거나 뭔가 인생이 탁 막히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량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포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선생님 출신의 어떤 식당 사장님께서 덮밥이 아니라 덮죽을 만드셨죠. 근데 그분 보니까 전직 선생님인데 이분은 요리 경험도 별로 없고 뭐 장사를 많이 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월 달에 촬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3개월, 4개월 후에 백종원 대표가 내려가서 솔루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노트 4권에 해당하는 100가지가 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직접 기록하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것이 방송에 타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분은 단순히 경험이 많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직접 만들어 보고 이건 또 사진으로 남기고 또 계속 피드백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응용력 부족 원인의 세 번째, 성격이나 기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나 기질은 뭐냐면은 좀 귀찮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불편해서 겪는 그런 불편한 감정,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복잡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뭐 이런 거라든지 싫어, 대가리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격과 기질상입니다. 근데 이거가 그렇게 죽도록 싫으면은 여러분이 응용력이 안 생겨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응용력이 안 생기고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해준 말씀이에요. 대표님 알겠는데요. 이거를 복잡한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대가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저한테 그래요. 진짜 이거 제가 30 넘은 분들, 뭐 25 넘은 분들인데도 저한테 머리가 아파요. 대가리가 아파요. 그래요. 왜냐? 살아가면서 뭔가 이런 상황들을 풀어보고 응용해보고 뭔가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것도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성격이 그렇다, 내 기질이 그렇다 해서 이거를 만약에 극복 못 해봐요. 그럼 여러분 계속 평생 어렵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력의 부족 원인을 정확히 좀 인지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요거를 실천하시면은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이 많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좋은 또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자 하이라이트. 세 번째,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독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꼭 좀 들으세요. 여러분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리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라는 게 한 3분의 1 정도, 한 35% 이상은 뭐라고 하냐면 알겠는데 나 이 책에 있는 내용 다 알아요. 나는 저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몰라서 너한테 권하는 거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몰라서 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많은 것이 달라져요. 일단 정리가 되는 개념. 그리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형해보는 포인트를 계속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풋 훈련,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서만 한다고 땡이 아니죠.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이 이루어야 응용력이 생기는데요. 인풋이 독서라면 아웃풋은 뭐냐?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피킹 앤 라이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피킹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스피킹은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글쓰기. 글쓰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책을 읽었으면은 우리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북리뷰라고 이렇게 리뷰를 써놓으시죠.
그런 식으로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의 리뷰를 한 4패러그래프, 4단락, 3단락에서 4단락 정도로 A4 한 장 분량으로 완결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글 하나만으로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전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자꾸 이렇게 좀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리뷰를 써보세요. 그거만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글쓰기가 땡이 아니라고 했죠. 뭔가 말로 표현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해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석 장, 넉 장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개념, 중요한 내용들을 잘 도식화 시키셔서 아니면 그런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너무 좋잖아요. 삼각대 사셔갖고 유튜브 찍듯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읽은 책을 이렇게 5분 이내로 슬라이드 3장 정도 뒤에 띄워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인풋, 아웃풋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제가 1대1 독서 클래스라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완성이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이 저에게 1대1 독서 클래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용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좀 막연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살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응용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창의적인 생각, 창의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력의 부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따져보고 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